카본 난방 필름의 핵심은 건강과 안전입니다. 안녕하세요. 히트플러스 이승훈 과장입니다. 오늘은 의왕시 전원주택 현장에서 검증된 셀프 시공 7단계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마감할 수 있는 노하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Step 1. 시공의 첫 단계는 바로 청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소를 가볍게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이물질을 잘 쓸어내시기는 하지만 그 이상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히트플러스 난방 필름의 두께는 0.338mm 밖에 안 됩니다. 1mm도 되지 않는 이 얇은 필름이 수년 동안 수만 번의 하중을 견디려면 바닥에 남아있는 시멘트 찌꺼기나 날카로운 이물질들을 하나하나 깔끔하고 꼼꼼하게 제거해줘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단순 고장을 넘어 아예 사용 불가 상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라로 바닥을 꼼꼼하게 긁어내고 2번, 3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단열재가 5mm라고 해도 이게 방탄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소 상태가 곧 필름의 수명과 직결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작은 평수의 경우 정식 도면 혹은 메모지에 그린 약식 도면을 그려서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결선 작업과 부틸 테이프 작업까지 완료 후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난방 필름,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할지 감을 잡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는 브랜드의 명성을 먼저 보고 인테리어 회사 몇 군데에 직접 전화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알아보셨다면 이제 인증서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난방 필름에는 기본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인증서가 7에서 8가지 정도 있고 그중 소비자 입장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4가지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C 인증. 전기 반제품을 판매하려면 최소한 KC 인증서는 받아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전기 안전부터 유해 물질, 내구성까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는 공식 인증서입니다. 쉽게 말해 KS 마크는 완제품에 붙는 인증서이고 KC 인증은 전기 반제품에 발행되는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KC 인증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자파 적합성 및 강도 시험 성적서. 국립전파원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전자파 적합성과 인체보호 기준 2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이는 실제 사용 시 몸에 닿는 전자파 강도가 국가안전규격 이내임을 수치로 직접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즉, 국가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가 그 기술력을 보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기로 작동되는 제품 중 무전자파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무전자파에 가까운 수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형광등, PC, 모니터, TV 등과 저희 히트플러스 난방 필름에서 나오는 전자파 수치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수 확인 테스트. 전기 제품인데 물에 닿아도 된다는 건지 이해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가장 안전해야 할 전기 난방 기술에서 방수는 곧 생명입니다. 바닥 아래 숨어있는 습기나 생활 중 무의식 중으로 흘리는 수분, 그리고 뜻하지 못한 생활 누수까지 전기 필름이 수분에 취약하다면 그건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면에 띄운 문서, 이것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에서 발급한 공식 성적서로 수분에 대한 방어력을 공인기관이 검증해준 기록입니다. 네 번째, 원적외선 시험 성적서. 화면을 보시면 시험 성적서 기준으로 0.901, 즉 90%를 넘기고 있습니다. 0.850 이상이면서 몇 가지 조건에 부합되면 의료기기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0.901은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적외선은 사람의 몸을 관통하고 지나갈 수 있는 가장 긴 파장의 적외선입니다. 사람 몸속을 지나가면서 초당 수십만 번의 타격을 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몸속이 더 따뜻해집니다. 일반 보일러와 같은 온도에도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원적외선 때문입니다. 찜질방에 가보시면 분명히 우리 집 온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도 원적외선실만 들어가면 땀이 나는 것이 신기하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혈액을 데워주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한 웰빙 난방 시공을 원하신다면 원적외선 방출량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Step 2. 단열재 작업. 청소가 끝나면 5mm 두께의 발포 스펀지 단열재를 바닥 전면에 100% 빈틈없이 깔아줍니다. 발포 스펀지 단열재는 필름에서 발생한 열의 80%는 위로 올려주고 나머지 20%는 바닥면으로 흘려보내 단열재가 녹지 않게 됩니다. 바닥에 동박 및 은박 또는
스티로폼은 단열재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스티로폼은 대부분의 열을 집열시키기 때문에 짧은 사용에도 바닥에 녹아내리게 됩니다. 제가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90% 이상이 바닥에 녹아서 꺼져내리기 때문입니다. 가끔 핑크보드는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오랜 시간 버텨주는 거는 맞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동박 및 음박 단열재는 모두 전류를 통하게 하는 전도체라 스파크를 튀게 할 수 있고 누전 차단기가 떨어지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가끔 셀프 영상 보면 뒤집어서 깔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언젠가는 꼭 차단기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Step 3. 재단 작업. 재단에는 몇 가지 규칙이 정해져 있고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필름 양 끝쪽 패티 안에는 넓이 1.5cm, 두께 0.07mm의 동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 동판 넓이와 두께에 비례해서 필름의 최장 길이가 결정됩니다. 히트 플러스 1m 폭 제품은 최대 5.4m까지 재단할 수가 있고 80, 50cm 폭 제품은 1m 제품에 비례해서 재단하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조금 더 안전하게 이 수치에서 10% 정도 여유를 두고 재단하는 게 좋습니다. 타사 제품은 저희 제품과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제품 기준으로 재단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제품마다 동판 넓이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동판은 좁은데 필름만 길게 재단하면 전류가 집중되는 접점 부위에 병목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고장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필름의 절치선 간격은 20cm이고 벽면에서 10에서 25cm 정도 떨어지게 위치시키면 됩니다. 세면대나 싱크대 아래쪽은 물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필름을 제외하는 게 맞습니다. 이는 각각의 현장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결정하시면 되고 모르시면 구입처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Step 4. 결선 작업. 결선에 필요한 공구로는 스트리퍼, 압착기, 단자,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은 2.5 스퀘어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업 순서는 전선의 피복을 스트리퍼로 1.5cm 정도 벗긴 뒤에 돌돌돌 잘 말아서 반으로 접고 단자 J자 홈에 넣어준 다음에 압착기로 꽉꽉 2번 눌러줍니다. 단자 작업은 시작하는 단자 방향에 상관없이 찝으시면 됩니다. 즉 J자 홈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시작점은 상관없습니다. 동판과 패티 사이 틈에 단자를 끼워야 되는데 패티와 동판 사이가 잘 벌어지는 제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도 있습니다. 잘 벌어지지 않는 경우 단자 끝을 동판과 패티 사이에 걸쳐서 탁 소리가 나게 2번 정도 쳐주면 살짝 틈이 생기게 되고 그 벌어진 틈으로 단자를 집어넣습니다. 압착기가 없으면 펜치를 써서 오므리시면 되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꽉꽉 압착시키면 됩니다. 접점이 헐거우면 저항이 생기고 그 저항이 열을 만들게 되고 이 작은 헐거움 하나가 나중에 큰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선 배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임의로 정하는 것이기에 필름 한 판에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좌측 화면에 배선도를 자막으로 넣을 테니까 이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온도 조절기 설치하는 곳까지 전선을 끌고 가서 여기서 전선을 여유있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Step 5. 절연 작업. 실리콘 소재의 부틸 테이프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 절연 테이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절연 성능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단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닙니다. 부틸 테이프를 단자 아래쪽에 한 장, 위쪽에 한 장 겹쳐서 붙이는데 상하 좌우 대칭을 잘 맞춰야 밀봉도 잘 되고 절연력도 강해집니다. 네 번째 찝은 단자 아래 홈으로 전선을 자연스럽게 통과시키고 그 위아래도 부틸 테이프로 밀봉시켜줍니다. 반대쪽 절단면 동판은 대부분 일반 절연 테이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충분히 괜찮기는 하지만 부틸 테이프의 절연력이 월등하게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틸 테이프를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OPP 테이프로 마무리할 때는 전선이 지나가는 절단면과 반대쪽에 하게 되는데 최대한 주름이 잡히지 않게 팽팽하게 당겨서 붙여줍니다. 주름을 통해서 수분이 침투될 수 있기 때문에 OPP 테이프 작업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OPP 작업할 때 중요한 게 선과 선이 교차하지 않게 11자 배열로 고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Step 6. 온도 조절기 설치. 이번 현장은 UTH-135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화면 좌측이 아웃으로 필름선 두 가닥이고 우측이 전기선 두 가닥입니다. 극선과 상관없이 연결하시면 되는데 고장을 보면 99%는 조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절기만큼은 검증된 고사양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조절기 부착이 끝나면 저희는 여러 상 카메라를 써서 테스트를 하지만 셀프 시공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한 판 한 판 직접 만져보시면 됩니다. 열이 고르게 올라오는지 단자 부위에 이상 과열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센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실 조절기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센서 성능이 정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조절기 문제 중 상당 부분이 센서 쪽이라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 센서는 빼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Step 7. 필름 보호대 설치. 많은 분들이 금액 때문에 보호판을 생략하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판 마감의 경우 가구에 집중되는 하중이나 일상적인 보행 압력이 필름에 직접 전달되는 것을 보호판이 물리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데코타일 시공 시에도 보호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데코타일에 사용하는 본드의 화학 성분이 필름에 직접 닿으면 필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보호판은 필름 수명에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보호판을 바닥에 고정할 때는 판과 판이 딱 붙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 1에서 2mm 정도 여유를 두고 붙여야 하고 벽면에서는 1에서 3mm 정도 떨어뜨려서 붙여줍니다. 플러스는 전 세계 55개국에 수출되는 브랜드로 전국 32개 대리점에서 견적 및 시공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평 이하 소면적의 경우 가로, 세로 치수를 메모지에 간단히 그려서 보내주시면 결선 작업과 결연 작업까지 깔끔하게 완성해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면적은 출장 시공 시 출장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택배로 받으시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제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 및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